옛날 옛적에 깊고 푸른 바다의 크라켄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괴물이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크라켄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쓴 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덴마크의 에릭 폰토비단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노르웨이의 자연사라는 책에 크라켄이 거대한 문어나 오징어처럼 생겼고 배를 바다 밑바닥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크라켄을 거대한 오징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크라켄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인기가 있고 책이나 영화 또는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크라켄을 둘러싼 이야기는 지역 민속이나 신화에 불과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처음으로 대왕 오징어가 촬영됐어요. 이 놀라운 발견은 수년간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대왕 오징어를 수면 위로 유인하기 위해 카메라가 부착된 미끼줄을 사용했어요. 또한 작은 생물의 빛 패턴을 모방한 특수 미끼를 사용해 대왕 오징어를 유인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어요. 영상에는 이 거대한 생물의 긴 족수와 큰 눈 그리고 독특한 체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12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또 다른 과학자 팀이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처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 세계는 대왕 오징어와 그의 행동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다음 신화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시는 현존하는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 입구는 대리석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도시의 건축물은 견고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아름답게 그려진 그리스 신들의 묘사는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와 소설 작가 모두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도시지만 고대 도시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모를까 도시 전체가 바다에 삼켜졌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지구상의 다른 신비한 장소,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와 연결짓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도 너무 앞서가진 마세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생각은 신화와 대중문화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헬리케 섬처럼 섬의 침몰과 같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코린트만에 위치한 이 섬에는 번성했던 고대 그리스 도시가 있었습니다. 번영과 부로 유명했으며 그리스인들의 중요한 정신적 본거지이기도 했죠. 이 도시에는 불멸의 포세이돈 신전을 모시는 건물이 있었고 포세이돈이 직접 도시를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73년 운명적인 어느 날 밤 대규모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시는 순식간에 바다에 삼켜졌어요. 재난을 피할 수 없었던 헬리케의 주민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헬리케의 침몰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큰 비극이었고 더 높은 영혼이 내린 벌로 여겨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도시의 번영과 자부심이 신들의 분노를 샀고 신들이 도시를 파괴함으로써 벌을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됐어요. 오늘날에도 도시의 대부분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동안 유명한 도시 트로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트로이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도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작가와 철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어왔어요. 고대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의 아내 헬렌을 납치해 트로이로 데려온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10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갈등을 촉발시켰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그리스인들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성문 밖에 두고 트로이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목마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믿은 트로이군은 목마를 도시로 들여왔어요. 하지만 말 안에는 그리스 전사들이 있었고 성문을 열고 나머지 그리스인들을 도시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트로이인들은 탈출할 곳이 없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 도시는 19세기 현대 터키에서 재발견됐는데요. 스케멘더 강 근처에 있어요. 오늘날 이 지역은 고고학 유적지로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죠. 다음 신화는 참으로 슬프지만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는 아내와 깊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른 남자를 위해 그를 떠나 인근 데오니마누 섬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상심과 분노로 가득 찬 남자는 복수를 위해 저주를 뿜었습니다. 아내가 도망친 섬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하고 카누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데오니마누에 도착한 남자는 토란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직접 키웠어요. 지침에 따르면 자신의 식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섬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남자는 산꼭대기에서 일련의 파도가 섬에 부딪혀 섬이 파도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죠. 데오니마누는 실존했던 곳이지만 언제 사라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파도만으로는 이 작지만 높은 화산섬을 씻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섬은 불안정한 수중 경사면의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거대한 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어 약한 기초가 무너지고 섬이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섬 크기의 산사태는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어 일련의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을 거예요. 따라서 복수의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사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풀린 그 슬픈 남자는 아내를 잃은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채로 솔로몬 제도로 돌아갔어요. 아직 파도를 떠나진 않았지만 하와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팔레라는 하와이 정령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펠레는 화산불의 소신으로 언니를 피해 섬에 도착했다고 전해져요. 펠레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각 섬에 여러 은신처에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킬라우에아에 있는 구덩이에 몸을 숨겼어요. 전설에 따르면 킬라우에아의 화산이 오늘날 하와이의 활화산 중심지로 알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놀랍지만 실제로 화산은 과열된 멘틀이 지구 표면 아래에서 많은 용융을 일으켜 발생해요. 사람들은 또한 펠레의 눈물과 머리카락이 화산 주변에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담보다는 물리학에 더 많은 관련이 있어요.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특히 용암이 물에 담겨지거나 소량의 용암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 화산 유리로 변합니다. 용암이 늘어나서 식으면 때때로 눈물 모양의 물방울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는 너무 가늘게 늘어나 머리카락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하와이는 활화산 분출구에서 거대한 용암이 솟구치는 화산 분수로 유명한 화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자매의 라이벌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이상적인 배경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